같은 날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전탑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건. 한 사람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해가지고 그 환자 상태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명백한 사망 징후가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발성 골절이 다 보였고요. 다리랑 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이 몸통까지 전신 화상 부위가 있었고요. 늘 위험한 고공위의 작업. 송전탑에 새를 쫓기 위해 바람개비를 설치 중이었다는 사람에게 안전을 위한 단 하나의 장치도 없었던 걸까요? 사고가 뭐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뭐라고 그지 말씀이었습니다. 가족에겐 이보다 더 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추락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한 해 추락 사망자만 300여 명. 아무런 대책과 반성이 없는 현실에 오늘도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부산 해운대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건물 외벽에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작업 승강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지금 저게 그 갈매식으로 돼 있는 평평한 중간이 있다니까. 저가 사고 난 구역이거든요. 사고는 85층의 빌딩 55층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질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추락한 근로자 3명은 모두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가장들. 이들은 왜 허망하게 떠나야만 했을까? 지금 저게 외부에 저는 지금 하얗게 붙이고 있죠. 타일식으로 붙이고 있는 거.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학대 보면 콘크리트 타설 면이 통째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 안에 힘을 못 이겨갖고 콘크리트에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이 사고 난 거는 실적으로는 안 나도 되는 사고를 뭐 좀 공기만 좀 늦췄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일단 부착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매달려 발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다는 유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작업 발판대라는 그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볼트로 넣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5mm가 여기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10mm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10mm, 15mm밖에 이게 안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놈이 그냥 빠져버린 거죠, 이 통째로. 그러니까 작업 발판대와 벽면을 연결하는 타이로드가 콘과 55mm 이상 결속되어야 하는데 10mm밖에 결속되지 않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콘이 외부 작업 발판대와 함께 추락하였습니다. 타이로드는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부터 신중하게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무 얕게 묻혔습니다. 10mm의 연결 부위는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작업 발판대는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추락한 근로자 3명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상자형 안전작업 승강기 안에서 작업하던 중에 승강기가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발판과 벽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설 작업과 안전시설물로 구성된 승강기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 건물 54층에서 57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그중 한 부분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근로자들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했지만 승강기 자체가 추락하는 바람에 안전장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실수로 볼 수도 있는 사고.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15년도부터 작업했고 2015, 16, 17, 한 3년 꼬박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9년도니까 4년 가까이 됐겠네요. 4년. 매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항상 뭐 야간은 해야 되는 장면이었고 닭다리하고 사람 불러내라 했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노예죠, 노예. 그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이게. 해당 경찰은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과 과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시공 계획서상에 이제 이 앵카는 어떻게 박아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시공 계획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죠.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제 원청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지. 원청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예.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건설사에는 저희들이 한 명도 구속을 못 시켰습니다. 1차에 2명, 2차에 4명을 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사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 워낙 철벽 그 대형 로펌 10대 로펌이 뭐 다 이루어왔으니까 거기서 영장이 기각됐고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서류 그대로 공소장으로 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청년 김태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4월. 태규 씨는 문을 열고 운행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았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그쪽 문을 닫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닫고 만약에 운행을 했으면 그런 일 없었죠. 불법으로 엘리베이터를 그 건물에 설치된 그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태규가 아예 그 엘리베이터에 탈 일이 없었죠. 인재, 그래서 명백한 인재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5층 모습이에요. 예. 이쪽에 5층에 제가 올라갔었을 때. 아, 5층 엘리베이터. 예. 네. 이제 지금 이쪽이 이제 출입구고 저쪽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반대쪽이. 외벽이. 반대쪽 외벽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 문이 열린 상황에서 일을 했던 태규 씨. 그라고 위험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유족들은 저 작은 틈새로 추락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1층으로 이동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리스 라인도 훼손된 상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유족들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제 동생 죽은 자리 어떻게 됐나 지금 보러 왔어요. 아니 그게 뭘 그렇게 우리 감독관들도 다 출입하고 계셔요. 근로 감독관들이 출입해서 다 확인하고 계시는데 유가족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를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출입은 안 돼요. 출입이 안 된다고요? 그 이유를 주세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서. 아니 산지인데 왜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데 왜 들어가실 거예요? 근로 감독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왜냐? 고용노동부는 뭐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한번 확인하셔도 나와서 확인도 받았어요 저희. 여러 번 와서 받았어요. 그거는 회사 측에서 이제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열렸네. 그럼 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 통제가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돼요? 통제하겠다고요 저희. 여기 원래 안전이 없는 회사인데요. 무슨 통제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안전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통제하겠다고요. 안전을 위해서. 항상 또 검토해본다는 말만 하니까 지금 60일이 지나도록 그럼 뭐 60년을 기다리라는 건가?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제 동생 이렇게 해서 여기 7월에 완성되는데 준공되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죠. 유족의 애타는 심정을 누가 알까? 해당 기관의 정확한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시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사 재개가 될 때까지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해서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다시 송치를 했고요. 저희 말씀하신 그 작업 중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까지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 미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위반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적원 느낌 이좋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사해서 송치했습니다. 든든한 오빠 같았던 동생. 누나는 아직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흰색 천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 흰색 천으로 여기 올라와 있었는데 전 볼 수가 없어 나왔어요. 못 봤어요 사실. 태규 씨는 왜 위험한 엘리베이터의 끝으로 갔던 것일까? 유족은 태규 씨가 추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수사만이 태규 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제 동생이 죽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는 여태까지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여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추락으로 사망하는 현실. 건설 현장에선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마다 추락 사망자는 늘어만 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압도적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기가 아니고 2000년 이후부터도 한 17년간 평균 통계해 봤을 때 한 2,366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나요? 매년. 정말 현장에서 간단한,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안전 수칙, 안전 설비 이런 것만 돼 있어도
사망까지 안 이를 수 있는데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추락 사망인 거죠. 찰나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터. 이곳에 목숨줄을 매달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추락 사망자가 내가 아니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안전은 천차만별.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장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난간대 쳐놔도 추락 사고 날 거 싶어서 만으로 다 줬고. 안전망 같은 게 위에 다 잘 돼 있네요. 여성 근로자 휴게실 따로. 여성 근로자 휴게실도 따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예. 이제 아파트 외벽에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갖다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에서 많은 이제 추락 사고가 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난간대를 갖다 설치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추락 방지망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5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완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된 현장. 이게 좀 상황이 이제 발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없다 하시면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일을. 지금은 이 발판이 있는 바람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기를 안 봅니다. 사실 아래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막 하다가 여기 뭐가 있는지 사실 몰라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도급을 하다 보면 주변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오늘 중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오야지가 너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 져 그러면 그 마무리 져야 되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그러면 주변 이렇게 막 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걸 살피질 않아요.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추락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거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저게 고정시키는 걸 안 시키니까 이걸 갖다가. 저거를 설치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쵸. 크나요? 이거 해버리면 안 넘어가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거 아끼려고. 왜냐면 사람이 이제 해봤자 하루에 한 10개? 그럼 한 20만 원씩 해서 10개 이거 돌려면 돈 100만 이상 주니까 이게 뭐 여기하고 또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그 돈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이 필요한 일.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다 돈이에요. 그 다른 데 현장은 그냥 이 파이프로 그냥 해놓거든요.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안전 난간대를 딱 이렇게 코트를 시키면 돈이 배가 들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자를 위해서 안전하게 좀 이 현장을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생명을 지키는 장치들. 여기 안전방지망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면 올라가면 압착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건들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내고, 또 이렇게 안전, 혹시 또 저 같이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고리를 이렇게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에서 돈보다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안전 설비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 현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데 보시면 사람이 안전 통로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댕길 수 없게끔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앞을 다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기본적인 안전의식도 없는 현장. 곳곳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란 조끼 입으신 분이 있죠? 그 PT하시바라고 하는 건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난간대가 없는 거지. 난간대가 사람의 외부로 떨어지지 않게끔 난간대를 갖다 이렇게 높이 한 1000 이상이 되는데 난간대도 없이 지금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만 작업하는 거고요. 저게 1800 높이가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서 일하는데도 안전벨트도 하나도 안 차고 고리도 안 차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발만 삐끗해도 바로 추락사고. 노동자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부분 철근하신 분들은 안전벨트도 하나도 착용을 안 한 거고, 목수들은 안전벨트를 했는데 안전고리가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목수들은 못주머니를 차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하지만 철거는 그게 없으니까 안전벨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또 넘어올 것 같은데? 또 넘어오네. 또 절로 오니까 아까 나간 사람 저러다 안에 사고가 나요. 그렇죠. 저렇게 사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모르죠. 저봐 내려오잖아, 저봐 저렇게. 저렇게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벽을 타고. 어디 보면요? 여기 바로 지금 안에. 내려오고 네, 있네요. 벽을 타고 내려오고. 위에서부터 벽을 타고 내려오고. 저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놓고 작업을 절대로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사다리 쓰는 거는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저거는 못하죠. 큰일 납니다, 저거는 사다리는. 그래서 사다리 많이 쓴다 그러면 그 구석진데 들어가서 쓸 때도 꼭 2인 1조, 3인 1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아서 잡아주고 한 사람은 모여서 일하고 맨 뒷사람이 저기 떨어지지 않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거는 만약에 신고해서 찍히면 바로 벌금 나옵니다, 저거는. 사람의 목숨보다 일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한 일터. 안전보다 더 저기를 빨리 해서 돈. 그리고 요게 최고 문제 있는 거는 요거 이제 계단을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저 계단에 오락내리하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저기 계단에 놓는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계단이. 근데 저거는 이제 일반 폼으로 그냥 저렇게 합판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돈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신호수가 없는 거죠.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길 때마다 신호를 주는 사람, 신호수조차 없습니다. 감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호수도 없고 내려가고. 빨간모자선 저분이 신호수가 아닌 모양이네요. 운전수에. 야, 여기는 참 엉망진창이네, 여기는. 여기가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한. 예, 그렇습니다. 학교입니다, 보육청. 짓는데 저렇게 학교를 오래 안 하고 쉬우면 될까요? 야, 참 대단합니다, 여기는. 건설 현장. 그곳에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저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실 이렇게 고치는 비용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죠. 벌금을 세게 하면 당연히 고치겠죠. 근데 이렇게 다 이 많은 현장에 수많은 걸 갖다 고치려면 그 많은 돈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게 막겠다는 게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고치는 거죠. 만약에 벌금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고치겠죠, 그건. 취재를 하던 도중 추락 사고는 또 발생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목숨값이 약간의 벌금으로 해결되는 현실이 사고를 유발하는 건 아닐까? 발판이 무너지며 2명의 작업자가 지하층으로 추락한 현장. 1층의 엘리베이터 홀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이들은 발판 하나에 목숨을 의지했습니다. 여기 1층입니다. 1층, 2층, 3층 쭉 23층까지 쭉 있거든요. 이쪽 2층부터는 이 철근이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 있고 바닥 부분요? 예. 그렇게 이제 철근을 올리고 이제 내가 합판을 쭉 이래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밟아도 이게 끄떡없지요. 그렇죠. 저 1층입니다. 1층이. 요 2층은 그러니까 위층들은 다 철근이 다 들어 있어서 그렇죠. 철근이 다 철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1층에는 그냥 나무로 강목 있다면 강목. 강목으로 해갖고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못으로 박아갖고 이게 여기다가 강목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는 못을 박고 여기는 이렇게 딱 걸쳐놨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가 딱 걸쳐놨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밑에는 여기는 못으로 쳐놓고 사람 원래 내려앉아 버리지. 갑작스러운 죽음.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일 합의를 하고 모레 합의를 할 너무 힘이 없고 멀리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딱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층에 정상적으로 된 똑같은 층에 돼 있던 그런 걸 제가 보여달래 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보고 요거는 사고 난 현장이고. 아, 이게 사고 난 현장. 예. 사진만으로도 확연히 비교되는 현장. 철근으로 된 바닥 덕분에 무사히 작업을 마친 곳과는 달리 사고가 난 곳의 바닥은 강목과 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너무나 허술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27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작업 발판대를 늘 밟고 일을 해왔고 두 사람이 짝이 지어서 일을 해왔는데 그 층에 딱 1층에 사고 난 그 층에 발판대에는 철근 구조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여기는 철근 구조물이 없어 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안전관리감독관 전혀 없었고 순회감독 하지 않았고 안전고리 벨트 전혀 없었고 안전망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보면 모든 법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짱으로 우리 앞에서 그런 식으로 오빠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전관리적으로서 감독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일을 안 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황을 잘 모르면서 주위 사람들은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라 쉽게 말합니다. 안전거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있든지 아니면 밑에 그 어떤 1층 밑에 안전망이 있었으면은 사망사고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밑에 안전망도 없었고. 밑에 안전망도 없었어요. 그 1층에 작업하는 1층에 밑에까지 거의 10m가 넘는 상황에 안전망 자체가 없었어요. 안전수칙을 어기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다가 심지어 한 언론의 뉴스에서도 작업자의 과실의 무게가 쏠려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조차도 오빠한테 잘못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저기 그 공사 관계자들 말로는 거기 이제 출입 금지 구역이고 못 들어가게 해놓은 곳인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작업상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저쪽 이제 관계자 측에서는 뭐 거기는 평소에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하는데 굳이 거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망한 이는 말이 없고 현실은 힘의 논리에 지배됩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조사 중인 상황으로 작업이 중지된 상태. 우리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고는 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회사 측 입장을 저희가 식으로 좀. 아니 지금은 어쨌든 조사 중이어서 네, 아직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여기 오셨나요? 네. 노동청구. 네,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와 있어요? 네. 사망사고가 동시에 두 명이 나면 특별감독이라 해서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나오게 된 거고요. 저희가 온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고가 더 발생하면 안 되니까 현재 이제 조치가 잘 되는지 등을 보러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거고
뭐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시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시는데 사고가 전혀 줄지 않고 매년 300명씩 지금 돌아가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들은 말씀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장에 전국에 몇 개인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전부 관리 감독을 하니까 여기 뭐 상시 붙어서 관리 감독을 할까요? 아니 뭐 상시 붙어서는 안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취재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 노동청에 무슨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러 오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따질 거 있으면 좀 따지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뭐 이 현장 말고 다른 전체 공사 현장에 지금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뭐 사고가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저기 뭐 본부 여쭤보시든지. 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한 사건. 앞서 안전작업 발판 추락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는데요. 부실 시공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까지 있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받은 관계 공무원들. 지청장은 1년간 40여 차례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집중한 게 이 사고가 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노동부 주관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언론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게 5일 동안인가 그렇게 했는데 첫날 그 특별 근로감독을 나온 날 근로감독을 한 이후에 술집에 가서 향응을 제공받았더라고요. 아직 유족들이 아직 눈물이 마르기도 전이 아직도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2차까지 가고 1년만 공사 기간을 당겨도 1,000억 원의 공사에서 최대 100억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돈을 택하는 기업들,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공무원들, 한낱 낙엽처럼 져버리는 사람들. 노동계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입을 모읍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어떤 뭐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도급 노동이죠. 모든 공정이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에 또 제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중층적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을 하죠. 돈 때문에 안전 설비를 하지 않고 돈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현실. 결국 이 모든 것이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시작한다는 주장인데요. 여기 혹시 여기가 지금 이제 불법 하도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다 그렇게 하도급으로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청에 또 하청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원청이면은 하는 업체가 이제 하청이에요. 네. 하는 업체에서 이제 걔네들 오야지가 있는데 이제 그 오야지가 자기가 이걸 얼마에 따서 이제 해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네. 해배당 이제 뭐 4,000원씩, 3,800원씩 이렇게 받아먹고 이제 일꾼들을 좀 일 세게 시켜서 뭐 그렇게 벌어먹는 거죠. 옥상층 일을 여기 일을 이제 이렇게 펀치로 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하지 나는 뭐 되게 팀장도 따로 있고 하니까. 아, 여기 지금 오야지는 안 계세요? 네, 네. 아, 오야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 저기 여기 오야지는 중국 갔어요? 아니요, 동해. 동해? 네, 동해. 아. 다른 현장 가서요. 다른 현장에. 네. 아. 이게 오야지가 이렇게 여기 하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오야지가? 아, 그러면 선생님도 거기 오야지에 소속돼 있어요? 맨날. 그럼 맨날. 아, 그러면 이제 오야지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네요? 하고 직접 계약하신 건 아니고? 아니. 아. 건설 근로자의 약 86%가 팀반장, 일명 오야지를 통해 일에 참여합니다. 뭐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인력 30년 이쪽 통해서 온 건 아니시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청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 견출 사장 처음 만났고. 아, 견출 사장이라는 분이 오야지시나? 네네. 아, 그럼 그. 유튜브로 왔어요. 아. 저는 이제 처음 만났어요. 아, 그러면 여기 직권은 아니시네요? 아니에요. 아, 그럼 한 몇 단계 하청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합법인 거죠. 발주처에서 여기 이제 시공사로 그 시공사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거죠. 수주받은 시공사는 전문 건설 업체한테 1차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 받은 전문 건설 업체는 여기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현재 법상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거는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붉은 네모칸 안으로는 다 불법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계약서 같은 것도 안 씁니다. 이게 전부 이제 구두로 거의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현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걸 입증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입증 자료로 요구되는 게 문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문서를 안 남기면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결국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업체는 책임을 피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노동자는 추락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절대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를 잡죠. 공기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실제로 건설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가요,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기를 땡겨가지고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안전을 내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이런 절대 공기와 또 이게 직영 처리해가지고 하면은 효율성이 안 된다는 명분 하에 물량 하도급을 다단계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정작 죽고 다치는 단계 내려와가지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피곤한 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일요일도 없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런 상황에서 추락 사고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고들이 건설 현장에 줄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 올해 초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훈령 1140호.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추락 노동자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지어 이익을 남기려던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 400여만 원. (10년간) 재해 사망자 2만여 명. 수만 건의 안전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중 구속된 건수는 단 9건. 사고가 나면은 건설사가 외국처럼 아주 중차에 대한 진짜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통제 수단이 동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캠페인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불법 다단계 하다 보면 불법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벌금이 솜방망이야. 그러면은 다단계 하도급을 바꿀 이유가 없죠. 영국의 건설 현장. 2007년 영국은 살인 기업법이 제정되어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기업 연 매출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 전체의 자산 총액이 벌금으로 매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재산의 16배가 넘는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까지 있는데요. 강한 벌금형으로 영국의 산업재해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망자 비율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도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순 없을까?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직접 시공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뭐 불법 재하도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등록 말소 이런 부분도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을 뭐 2번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등록을 말소시키는 그런 조치까지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업장에서 예.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예.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업장이라기보다 이제 소규모 사업장,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편법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바로 잡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신고를 누군가 해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상황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를 하는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입장일까? 우리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해소할 순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예,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예측하자면 감히 2017년도 산재 사고 사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통계가 나왔을 테고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경향으로 나가려면 늘었어요. 올해 늘었어요.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랬으면 늘어났을까? 그리고 줄일 거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획기적인 법,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법인 산업안전보건법도 후퇴시켰는데 어떤 수단으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지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2020년에 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불안이 가장 엄습해오는 시간은 바로 출근길. 워낙 위험 요소가 많아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은 상처들도 많이 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긁히고 이건 다반사고요. 사고의 트라우마로 얼룩진 기억들. 제가 앞에서 사고난 그 노동자를 봤을 때 추락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봤었고,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그 큰 현장에서 그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서 2명도 사망한 그 일도 있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일 같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위축이 돼요. 피할 순 없습니다. 이들에겐 삶을 지탱하는 땀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질 그날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할 뿐입니다.